숨막히는 도시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7월의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 같은 비가 며칠째 쉼없이 퍼붓고 있었지요. 김수진 씨는 오늘도 야근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우산은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뒤집혔고 순식간에 온몸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퇴근길, 한숨과 함께 불쾌한 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며 이 지긋지긋한 장마가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어둠을 밝히는 낡은 상가 건물 앞 구석진 골목길 입구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비닐봉지나 버려진 박스 더미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에 수진 씨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에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수진 씨는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수진 씨는 일단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 처마 밑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녀린 체구였지만 축 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안간힘을 써서 할머니를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낡고해진 손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방의 입구가 살짝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몇 가지 잡동사니와 함께 비닐에 곱게 쌓인 빳빳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굴러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을까봐 비닐로 여러 겹 싸맨 것을 보니 아주 소중한 물건인 듯 했습니다. 비닐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강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고 들고 있던 사진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앳되고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있었고 젊은 여인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자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인은 기억조차 희미한 아주 오래전 헤어진 생모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릴 적 생모와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겨 싣는 동안에도 수진 씨는 손에 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구급차에 함께 올라탄 수진 씨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저 할머니에게 있는 거지? 혹시 설마 저 할머니가 나의 엄마란 말인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수진 씨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남루한 행색과 사진 속 젊고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젊은 엄마의 선한 눈매와 오똑한 코, 그리고
지금은 깊은 주름에 가려졌지만 할머니의 얼굴 어딘가에 남아있는 희미한 윤곽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이 할머니가 자신의 생모라면 이것은 운명이고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수진 씨는 차마 그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수진 씨는 그저 할머니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타는 듯한 갈증과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수진 씨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만을, 그리고 할머니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긴박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이 뒤섞여 수진 씨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병원간이 의자에 앉아 할머니 곁을 지킨 수진 씨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새벽녘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위독한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흐릿한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해 일반 병실로 옮겨져 며칠간은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길 위에서 발견되어야 했던 걸까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거칠게 트고 갈라진 입술, 햇볕에 그을리고 검버섯이 피어난 손등, 그리고 힘겹게 오르내리는 가슴팍. 수진 씨는 물수건을 적셔 할머니의 입술을 살며시 닦아주고 앙상하게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은 감촉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솟아오르려 했습니다. 엄마, 정말 당신이 내 엄마인가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제 주사를 놓는 동안 수진 씨는 잠시 병실 복도로 나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풍경은 잿빛 장막에 가려진 듯 우울해 보였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회사 일도 산더미였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원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병원비 문제도 막막했지만 지금 수진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 곁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낡은 사진 한 장에 담긴 비밀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사진이었지요. 빛바랜 사진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비닐 덕분에 물에 젖거나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 수진 씨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노란색 리본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옷이었지만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은 더없이 해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엄마. 풋풋한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엄마는 당시 유행했을 법한 단정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맑고 커다란 눈과 오똑한 콧날,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지만 날짜나 메모는커녕 그 어떤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아이들이 뛰놀 법한 평범한 동네 놀이터였는데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 그리고 뒤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낡은 연립주택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의 풍경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 불렀던 동요 가락 같은 것들. 하지만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이 사진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할머니와 자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진 씨는 사진을 더욱더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할머니 곁을 지키던 수진 씨는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한 후 아버지는 생모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렸고 수진 씨 역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굳이 묻지 않아왔던 터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지만 역시 생모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세요? 빨간 원피스 입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진은 왜? 그게 어디서 났니? 아버지의 반응은 수진 씨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할머니를 발견한 이야기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다. 내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제를 돌리려 하며 그 할머니는 절대 내 엄마일 리가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진 씨는 더욱더 이 비밀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에게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저 할머니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수진 씨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사진 속 젊은 엄마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명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 씨는 사진 속 장소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되었던 놀이터.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릴 적 살았던 동네와 다녔던 유치원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도시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있던 자리에는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골목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억 속 놀이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허탕치고 지쳐갈 무렵 수진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전 동네 사진관들이 모여있던 거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관은 문을 닫거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다행히 한쪽 구석에서 아주 낡고 작은 사진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 사진관이라는 간판은 칠이 벗겨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수진 씨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사진관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하게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는 손님도 없는 가게에서 돋보기를 낀 채 낡은 사진을 복원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에게서 발견한 사진을 내밀며 혹시 이 사진 속 장소를 기억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 사진이라 이런 놀이터야 예전엔 동네마다 흔했으니까요. 실망한 표정의 수진 씨를 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진 속 배경 한쪽에 아주 희미하게 찍힌 낡은 교회 첨탑을 가리켰습니다. 아, 저 교회. 저건 기억납니다. 아마 이 근처 동 재개발되기 전의 모습일 겁니다. 그 동네에 아주 예쁜 미혼모가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었는데 생활이 꽤나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가끔 우리 사진관에 와서 딸아이 사진을 찍어가곤 했지요. 사진값을 제대로 못 내서 외상으로 달아놓기도 하고 참 안쓰러웠는데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혼모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더듬거리더니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참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딸을 어찌나 예뻐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에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마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야반도주라도 한 게 아니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한동안 수군거렸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가 바로 그 미혼모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을 심하게 경계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다가가면 불안한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거나 몸을 움츠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곁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할머니에게 말을 걸고 과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가 자주 불러주었던 동요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무심결에 사진 속 엄마를 부르던 애칭 우리 예쁜이 엄마라고 중얼거리며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수진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떤 감정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예쁘니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진 씨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엄마. 수진 씨가 울먹이며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다시 입을 다물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을요.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에게서 발견한 사진과 사진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보인 작은 반응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리는 수진 씨의 모습과 구체적인 정황들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사진 속 여인, 그리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는 그 할머니 내 생모, 박미자 씨가 맞을 게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에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수진 씨의 생모 박미자 씨와 뜨겁게 사랑했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홀로 수진 씨를 낳아 기르다 생활고에 지쳐 결국 수진 씨를 아버지에게 잠시 맡기게 되었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아버지는 미자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새로운 삶을 찾아 멀리 떠났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수진 씨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생모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고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할머니의 이름이 박미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수진 씨는 곧바로 행정기관을 통해 미자 씨의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엄마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와 경찰서에 박미자라는 이름과 어렴풋이 기억하는 생년월일을 제시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생각보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고 수십 년 전의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해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미자 씨가 한때 일했다고 언급했던 작은 식당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행복식당.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 식당이 혹시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진 씨는 곧바로 그 식당이 있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행복식당은 상호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현재 식당 주인은 젊은 부부였고 예전 주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그때 옆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할머니 한 분이 수진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행복식당 옛날 주인 찾아요? 나 그 양반 잘 아는데. 수진 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수소문 끝에 과거 행복식당을 운영했던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다는 두 분은 수진 씨가 내민 미자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녀를 기억해냈습니다. 특히 식당 안주인이었던 할머니는 미자 씨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아이고, 미자 씨. 그럼 기억하고 말고. 참 곱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지. 말수는 적었지만 얼마나 손이 야무지고 착했는지 몰라. 그런데 늘 어딘가 그늘이 져 있었어. 어린 딸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왔다고 했는데 밤마다 식당 구석에서 혼자 훌쩍이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딸에게 편지를 쓴다면서 꼬박 밤을 새우더니 다음 날 아침에 그걸 붙이지도 못하고 부엌 아궁이에 태워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 초라해서 딸 볼 면목이 없다고 그런 못난 엄마를 기다리게 하는 게 죄 짓는 것 같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돈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도 극구 사양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어. 식당 주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진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홀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식당 주인 할머니는 수진 씨에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이건 미자 씨가 우리 가게를 그만두고 떠날 때 깜빡 잊고 두고 간 물건이야. 언젠가 찾으러 올까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여태껏 가지고 있었지. 이제라도 임자를 찾아주게 돼서 다행이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지 몇 장과 쓰다 만 낡은 일기장, 그리고 거친 털실로 엉성하게 떠진 작은 토끼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띄엄띄엄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딸 수진 씨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 수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일기장과 낡은 토끼 인형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어긋나버린 세월 속에서 엄마의 숨겨진 진실이 비로소 수진 씨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엄마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자 씨는 수진 씨의 극진한 간호와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거의 잠만 자거나 깨어있을 때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곤 했지요. 수진 씨가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애를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병실을 찾아 미자 씨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손수 죽을 떠먹여 주었고 밤늦도록 곁을 지키며 미자 씨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동요들을 나지막이 불러주곤 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노랫소리가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질 때면 미자 씨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수진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미자 씨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병실에 가져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미자 씨가 잠시 정신이 맑아 보일 때 수진 씨는 일기장의 한 구절을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진이 얼굴이 아른거린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떠나온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언젠가, 아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지어주마. 수진 씨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미자 씨의 눈가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수진아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엄마, 지금 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신 거 맞죠? 수진 씨가 울먹이며 미자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고 여전히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건네는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수진 씨가 떠먹여주는 죽을 예전보다는 잘 받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거의 없었지만 수진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을 때면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낯설어 하면서도 때로는 수진 씨의 이야기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의 일기장에 언급된 주소들을 단서 삼아 엄마가 과거에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장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이야기가 오가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지요. 수진 씨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며 미자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게 미자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난 듯 수진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가만 있자, 저기 안쪽에 거의 폐가처럼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젊은 여자가 어린 딸 사진을 품에 안고 와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네. 수진 씨는 할머니가 가리킨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한 쪽방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한쪽이 깨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재도구 몇 개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바닥 한쪽 구석 찢어진 벽지 틈 사이에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신이는 수진 씨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발신인은 분명 엄마 박미자 씨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수치인 불명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채 반송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수진 씨를 아버지에게 잠시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과 곧 안정되는 대로 반드시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어린 딸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부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염치 없지만 지금 제가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어요. 며칠 밤낮을 굶어가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네요.
수진이에게만큼은 이런 고생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우리 수진이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날, 그때 꼭 데리러 갈게요. 그날까지 우리 딸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수진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더라면 엄마와 자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십 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엇갈린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새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과 미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수진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지만 생모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미자 씨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의문,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과 쪽방촌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까지. 새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수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수진 씨는 새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불편해하거나 노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 씨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엄마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새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수진 씨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내 아빠 앞으로 그런 편지가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나도 그 편지가 내 생모에게서 온 것인 줄은 몰랐지. 내 아빠가 그 편지를 읽고 몹시 괴로워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편지를 어디론가 치워버렸던 것 같아. 아마 내 아빠도 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다. 물론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 아빠도 나름의 상처와 고민이 있었을 거야. 새어머니의 고백은 수진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던 보이지 않는 벽과 오해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수진 씨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미자 씨를 찾는 일에 무엇이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를 만나게 되면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따뜻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수진 씨는 새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엄마의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의 시간과 딸의 시간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수진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수진 씨와 새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미자 씨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미술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과거의 기억을 자극하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수진 씨는 곧바로 스케치북과 다양한 색상의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구입해 미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스케치북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던 미자 씨는 수진 씨의 권유에 마지못해 크레파스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서툰 솜씨로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의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자 씨만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파편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는 유독 사람의 얼굴을 많이 그렸는데 동그란 얼굴에 점 2개로 눈을 찍고 짧은 선으로 입을 그린 단순한 형태였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묶거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이. 수진 씨는 그 그림들이 바로 자신과 엄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림을 통해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자 씨는 스케치북에 놀이터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키 작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네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구도와 분위기는 수진 씨가 간직하고 있던 낡은 사진 속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진보다 더 생생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는 그림을 완성한 후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림 속 젊은 여인을 가리키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아가. 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딸의 모습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사진 속 놀이터와 미자 씨의 일기장에 자주 등장했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수진 씨는 혹시라도 미자 씨가 충격을 받거나 힘들어할까봐 새어머니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차를 타고 예전에 살았던 동네 입구에 도착하자 미자 씨는 불안한 듯 수진 씨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풍경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미자 씨는 낡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상점 간판, 굳게 닫힌 낡은 철문, 그리고 담벼락에 그려진 빛바랜 낙서들을 보며 미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사진 속 놀이터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빌라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한동안 말없이 빌라 건물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다 없어졌어. 우리 아가랑 그네 탔는데. 미자 씨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수진 씨와 새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자 씨를 부축하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때 빌라 옆 작은 공터 한쪽에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자 씨를 그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미자 씨는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며 한참 동안이나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수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맞아. 이 나무 아래서 우리 수진이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지. 그래서 엄마가 호해줬는데. 미자 씨의 입에서 나온 구체적인 기억에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주 어릴 적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 씨는 그 나무 아래서 수진 씨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동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놀이터는 사라졌지만 엄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들은 그 무엇보다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미자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미자 씨가 과거에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복지관이나 쉼터 등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며칠간의 노력 끝에 한 복지관에서 미자 씨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0여 년 전 박미자라는 이름의 여성이 잠시 복지관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다며 당시 미자 씨가 딸을 찾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항상 품속에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간직하고 다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겠다며 서류 창고로 향했던 사회복지사는 잠시 후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당시에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그리운 가족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녹음 테이프인데요. 혹시 박미자 씨의 목소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한참 만에 낮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부디 건강해야 한다. 사랑한다. 내 딸 수진아. 그것은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의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수진 씨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수진 씨는 엄마에게 달려가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온전히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품에 꼭 안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고 눈앞은 뜨거운 눈물로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미자 씨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수진 씨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미자 씨 앞에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이어지더니 이내 미자 씨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아, 엄마야. 미자 씨는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채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피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딸의 이름이 반복해서 흘러나오자 미자 씨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기라도 한 듯 미자 씨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복잡하게 뒤엉켜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절규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미자 씨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사랑한다, 내 딸 수진아.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끝나자 미자 씨는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그 눈빛. 엄마. 수진 씨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내 딸 수진이 맞니? 미자 씨는 더듬거리며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수진 씨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미자 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엄마 딸 수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흐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그리움과 슬픔, 원망과 회한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서로를 애타게 찾아 헤맸던 두 영혼의 절규였고,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기적에 대한 감사였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된 미자 씨는 수진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주름진 얼굴 가득 눈물범벅이 된 채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커서 내 앞에 있구나. 고맙다. 살아있어 줘서. 그리고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내 딸아.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또다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품에 더욱더 깊이 안길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마치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깨끗이 나은 사람처럼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수진 씨를 내 딸로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자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고 말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이 기적 같은 재회에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미자 씨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미자 씨에게 상처를 주고 딸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던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사죄했고, 미자 씨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진 씨를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미자 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살뜰히 챙겼고, 미자 씨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 관계였지만 수진 씨를 중심으로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용서하며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정성껏 차려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 씨와 미자 씨는 거실에 마주 앉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미자 씨는 수진 씨를 떠나보낸 후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며칠 밤낮을 굶었던 기억, 차가운 길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기억,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홀로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수진 씨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 함께 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고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엄마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 엄마를 향한 원망과 보고 싶었던 마음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함께 눈물 짓고 때로는 희미하게 웃음 지으며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시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끊어졌던 모녀의 정을 다시 이어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미자 씨는 수진 씨의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이 평온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엄마의 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서로를 다시 찾은 수진 씨와 미자 씨 모녀에게는 잃어버린 30년의 세월만큼이나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 엄마의 지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길고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자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노숙 생활과 극심한 영양실조는 미자 씨의 몸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엄마 건강 회복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병원을 찾아 정밀 검진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예상대로 미자 씨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인한 빈혈과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방치된 치아는 대부분 치료가 시급하거나 발치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관절염 또한 심해서 굳은 날이면 밤새 끙끙 앓기 일쑤였고 오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가벼운 우울증과 불안 증세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각 분야의 전문의들과 상담하며 미자 씨를 위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과 치료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미자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생 치과 문턱 한 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던 미자 씨에게 치과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공포였지요. 수진 씨는 그런 엄마를 어린아이 달래듯 다독이고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매번 치료가 끝날 때마다 좋아하는 과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사주며 엄마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고 수진 씨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엄마의 손발을 담가주며 직접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식단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하던 미자 씨도 수진 씨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영양가 높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나 부드러운 생선 요리를 만들기 위해 퇴근 후 요리학원에 다니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미자 씨의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좋은 향기가 나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수진 씨의 이런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미자 씨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몸에도 살이 조금씩 붙었고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자 씨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 지난한 과정이 엄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수진 씨는 미자 씨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미자 씨에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공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잡한 곳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미자 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미자 씨의 속도에 맞춰 세상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집 앞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 수진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자 씨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잔뜩 긴장한 듯 수진 씨의 팔을 더욱더 꽉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였지만 미자 씨에게는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가는 자동차 소리, 자전거 경쾌한 벨소리,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에도 미자 씨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도 미자 씨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주변 풍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단체로 소풍 나온 듯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미자 씨가 앉은 벤치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작은 공이 대구르르 굴러와 미자 씨의 발밑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미자 씨를 바라보며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공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작은 교감은 미자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수진 씨와 함께하는 공원 산책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를 데리고 동네 작은 시장에 가보았습니다.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과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시장은 미자 씨에게는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수진 씨 뒤에 숨기 바빴던 미자 씨도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구경하고 따끈한 떡볶이와 어묵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에게 예쁜 스카프를 골라 선물하기도 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함께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미자 씨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 씨는 미자 씨에게 새로운 옷을 사주고 미용실에 함께 가 단정하게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깨끗하고 산뜻해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본 미자 씨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미자 씨에게는 큰 용기였고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용감한 도전을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집 안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수진 씨에게 몇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온전치 않아 조리법이 뒤죽박죽되거나 맛이 없는 음식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그 시간 자체를 즐겼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찾아 함께 듣거나 옛날 영화를 보며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자신의 책장 일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엄마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푹신한 안락의자와 작은 독서 등,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놓아둘 수 있는 협탁까지. 미자 씨는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수진 씨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자 씨는 그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하거나 수진 씨가 가져다 준 그림책이나 시집을 펼쳐보는 소일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진 씨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한 코 한 코 정성껏 떠내려가는 목도리는 곧 다가올 겨울, 딸에게 줄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와 홀로 저녁을 먹고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던 수진 씨의 일상은 엄마와 함께하면서부터 온기와 활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바로 수진 씨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자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마치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 씨는 항상 미자 씨의 방에 들러 엄마 잘 자. 좋은 꿈 꿔.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미자 씨는 그런 딸의 모습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모녀의 집은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벅찬 감동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면서 수진 씨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자 씨와 아버지의 공식적인 재회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아픔을 남겼던 두 사람이었기에 그 만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수진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과거를 마주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먼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미자 씨와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수진 씨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자 씨 역시 처음에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수진 씨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지하며 두 사람의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수진 씨의 집 거실에는 어색하면서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자 씨는 곱게 단장하고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새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씨 정말 오랜만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정말 면목이 없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자 씨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시절 내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수진이와 당신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정말 미안하오. 아버지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아픔,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연민과 용서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미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역시 수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던 죄인인걸요. 미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저와는 헤어졌지만 우리 수진이를 이렇게 바르고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 씨는 진심을 담아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자 씨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고 새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지난날의 오해와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와의 화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진 주말 오후 미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수진 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자 씨는 문득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작은 꿈 하나를 수진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길가에 있는 작은 꽃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예쁜 꽃들로 가득한 가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야. 향기로운 꽃들을 매일 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물론 그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였지만 미자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엄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근교의 화훼단지나 식물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과 싱그러운 식물들을 보면서 미자 씨는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미자 씨는 잊고 지냈던 생명력과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엄마가 특히 좋아하는 꽃의 종류나 색깔을 유심히 관찰했고 꽃꽂이나 식물 재배에 관한 책들을 사다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은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엄마와 함께 채소와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서툰 솜씨였지만 직접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작은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 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사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키우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 미자 씨는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언젠가 엄마의 이름으로 된 작은 꽃집을 선물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자 씨가 어느덧 예전의 건강과 미소를 되찾았을 무렵 수진 씨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새로운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미자 씨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바닷가에도 갔습니다. 처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얀 백사장을 맨발로 걷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경험은 미자 씨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아 커다란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수십 년 전 엄마와 자신이 함께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부터는 새로 찍은 컬러 사진들로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의 모습,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미자 씨는 수진 씨와 함께 앨범을 꾸미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지난날의 아픔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행복한 웃음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추억이 담긴 두꺼운 앨범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아름다운 화해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 미자 씨가 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자 씨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얼굴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늘 대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항상 머물렀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마침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특별한 선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작은 꽃집을 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상의하여 적당한 자리에 아담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동네 어귀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자 씨가 평소 좋아했던 들꽃의 이름을 따서 들꽃 향기라고 지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미자 씨가 좋아하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들로 채워졌고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수진 씨는 주말마다 미자 씨와 함께 화훼 시장을 돌며 가게에 들여놓을 꽃들을 직접 골랐고 미자 씨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안목으로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선택했습니다. 꽃꽂이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미자 씨는 가게에 진열할 꽃다발과 화분들을 직접 디자인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쁨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들꽃 향기가 문을 여는 날, 가게 앞에는 수진 씨의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조촐한 개업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안은 형형색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긋한 내음으로 가득했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주민이었던 한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감탄했고 미자 씨가 정성껏 포장해준 작은 허브 화분을 사들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 첫 상품에 감격스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들꽃 향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쁜 꽃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고 꽃을 다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활력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충만함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꽃집은 미자 씨에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심고 가꾸는 소중한 꿈의 정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수진 씨는 미자 씨와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의 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날을 위해 미리 엄마와 새어머니에게 고운 한복을 맞춰드렸고 아버지에게는 말끔한 정장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사진관에 도착한 미자 씨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수진 씨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자 이내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전문 사진작가의 안내에 따라 온 가족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낡은 놀이터에서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미자 씨의 양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함께했고 수진 씨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엄마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사진작가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과거를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며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후 멋진 액자에 담겨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그 사진은 그 어떤 값비싼 예술작품보다도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들꽃 향기는 어느덧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고 미자 씨는 꽃할머니라는 다정한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엄마의 꽃집 일을 도왔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자주 가게에 들러 미자 씨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향긋한 꽃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 씨는 퇴근 후 엄마의 꽃집에 들렀습니다. 해질녘에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미자 씨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수진 씨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여름밤, 절망의 끝에서 만났던 엄마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아름다운 황혼이 그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엄마 곁으로 다가가 뒤에서 살며시 안았습니다. 미자 씨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왔니? 네, 엄마. 오늘 하루도 예쁜 꽃처럼 향기로우셨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잔잔한 행복이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진 씨와 미자 씨,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그 사실을 온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